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둘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또 김종인 위원장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안철수 후보 간의 정치인으로서 또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매우 원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발표하신 것처럼 공동선대위가 마련돼서 우리 당의 전폭적인, 조직적인 그리고 자금 면에서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자금은 또 도와드릴래야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뭔가를 제안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불편하시지만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이런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정치를 시작하시고 점점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축소지향의 리더십이다.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2013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김한길 대표님과 공동대표 했을 때 119석인가 그랬는데 2014년도에 국민의당이었나요? 39석. 그 다음에 2016년입니다. 바른정당이죠. 그 다음에 바른정당은 30석. 지금은 또 다시 국민의당이 돼서 3석. 이렇게 대표를 맡은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안철수 후보와 함께 정치를 했던 분들이 주변을 많이 떠나가셨는데요. 그런 정치권의 평가가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정말 큰 야당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시는 걸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의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과 앞으로 미래의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지길래 큰 야권을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정말 결례되는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의 리더십을 어떻게 하셔서 이 큰 야당을 만들겠다, 이번의 야당을 만들겠다고 하시는지 그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네, 제가 항상 고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9년 정도를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큰 당에 속해 있었다면 편하게 정치했을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그런 길을 걷다 보면 또 선거는 계속 정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가는 길이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길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다른 당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섭섭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성원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격적으로 보험야권 이런 대통합이 일어나게 되면 저도 구성원의 한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험야권에는 수많은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거기서 그 우두머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대로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을 제대로 혁신적으로 이끌고 서울 시민들이 야당이 맡으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우리 야당을 뽑아야겠다. 그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제 목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합당이 돼야 되는데 합당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여러 번 해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합당 조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드는데요. 지금 우리 당은 의석이 100석이 좀 넘는데 국민의당은 3석입니다. 그러면 합당 조건이 100대 3의 비율로 전국의 지구당을 말하자면 지구당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나누는 게 합당 조건 중에 가장 맞추기 어려운 조건일 텐데 100대 3의 비율로도 합당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분 요구할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대선도 포기하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이유가 정권 교체를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기는데 제 몸을 바치겠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대통합 야당을 만들겠다는 것도 저는 거기에서 어떤 지분도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합당이 시장이 되신 이후에 합당이 된다. 합당을 가능케 하겠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신 걸 보니까 시장이 되지 않더라도 합당을 하겠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맞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합당을 하거나 입당하는 게 전혀 장애 사유가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결례되는 질문을 여러 번 드린 겁니다. 오늘이라도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여론조사를 하고 내일 모레 이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단일화한 다음에 19일 날은 등록을 해야 되는 마지노선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오늘이라도 입당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합당이 어려운 난관이 많을 거예요. 난관이 많은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솔직히 말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합당을 하느니 입당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입당을 하시면 저는 출마 안 하겠습니다 하는 제안도 드리고 열흘 동안 많은 정치적인 손실을 감내했는데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중으로 입당을 결단해 주시면 단일화는 약속했던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협상에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아직도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제가 그 부분 양보하겠습니다. 경쟁력 조사하는 걸로 동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합당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면 100% 야권 분열을 막을 수 있고 단일화가 성사가 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 이기는 방법이 2번 지지자분들 그리고 또 4번 지지자분들 모두 모아서 한마음이 돼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번 민주당 너무나 강고합니다. 보시면은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24명의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의원이 지금 109분이 계신데요. 101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총선에서 49명의 서울시 국회의원이 있는데 41명이 민주당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 역사상 한 정당이 그것도 서울에서 이렇게 강고한 조직을 가진 전례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령 이번에 단일 후보와 저 민주당 후보가 그 여론조사상으로 10%, 20% 정도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저는 박빙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됩니다. 사실 오세훈 후보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명숙 후보와 그 당시에 싸울 때 여론조사상으로는 제 기억에 15% 이상 벌어졌는데도 실제 어땠습니까? 0.몇 %로 겨우 이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어려운 길이죠. 이 길이 2번으로 함께 하면은 처음부터 경선도 쉽고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제 목적은 제가 후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적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4번 지지자분들과 2번 지지자분들을 모두 다 합쳐서 이번에 이기자는 거죠. 우리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야권 통합 후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선대위원장으로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뛰기로. 저는 오 후보님께서 단일 후보가 되시면 허락하시면 선대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 후보님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둘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단일화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하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선대위원장이 됐든 본부장이 됐든
열심히 뛰겠다 하는 약속은 분명히 드리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저되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결례를 무릅쓰고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